미국 수도 워싱턴 DC 근처 공항 상공에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한 뒤 강에 추락했습니다. 미 소방당국은 두 항공기에 탑승한 6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연기됐습니다. 사고조사위는 항공기에 남아있는 연료부터 모두 빼낸 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이르면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정치권 인사 등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영하권 추위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걸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근처 공항 상공에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한 뒤 강으로 추락한 가운데 두 항공기에 탑승한 6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참사가 항공 안전 인력의 채용 기준을 낮춘 바이든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저는 지금 레이건 공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극적인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밤새 구조 활동이 이어졌는데요.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시각 현재 제 뒤로 보이는 포토맥 강에는 300여 명이 투입돼 피해자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17시간이 지난 지금 생존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도와 역사에서 어둡고 괴로운 밤이었다며 생존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adly, there are no survivors. This was a dark and excruciating night in our nation's capital and in our nation's history, and a tragedy of terrible proportions. As one nation, we grieve for every precious soul that has been taken from us so suddenly. 네, 존 도널리 워싱턴 DC 소방서장도 현 시점에서 생존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밤새 계속한 구조 작업을 시신 수습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29일 저녁 8시 53분쯤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다 비행훈련을 하던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해 두 항공기가 모두 포토맥 강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미 중부 캔자스주 위치토시에서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었고 사고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항공기에서 27구, 헬기에서 항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고 원인을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돌리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 책임을 바이든 정부의 다양성 정책, 이른바 DEI 정책 때문이라고 돌렸습니다. 자신이 집권 1기 당시 관제사 등 항공안전 인력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게 바꿨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채용 기준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원은 자신들의 정책, 즉 다양성 정책으로 유색 인종이나 성소수자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줬다는 의미로 읽히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FAA's diversity push includes focus on hiring people with severe intellectu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That is amazing. They put a big push to put diversity into the FAA's program.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관제사 등이 바이든 정부의 다양성 정책으로 채용됐다는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사고 당시는 밤이었지만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구체적으로 군 헬기가 항공기와 충돌한 원인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P통신은 관제사가 비행 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사가 충돌 30초 전에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에게 여객기를 피하라고 지시했지만
바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Pass 25, get Zero J in flight. Pass 25, pass 100, Zero J. Tower, did you see that? 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블랙호크 헬기가 왜 여객기를 피하지 못했는지, 충돌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09년 뉴욕주 버팔로에서 50명이 숨진 콜건 항공사고 이후 발생한 최악의 민간 항공기 추락 사망 사고인데요. 관제 부실 논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전역에서 항공교통관제사 부족 상황이 심각하고 이들이 오랫동안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젯밤 10시 반 기준으로 파악되거나 접수된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또 현재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으며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서 추락한 소형 여객기에 전현직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와 러시아 국영 언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에는 미국 내 경기에 출전했다가 복귀하는 약 20여 명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와 코치 등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탑승객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고기에는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챔피언 출신인 러시아의 예브게니아 슈슈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부부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고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조인영 YTN 리포터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사고가 난 지 이틀째인데 백악관은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떤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언급했듯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면서 그 충격과 이제 애도를 제일 먼저 표했는데요. 현재는 워싱턴 DC의 소방서에서 현지 시간 오전 7시 30분 공식 발표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는 이번 사고에 생존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아주 공식 발표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구조해서 지금은 현재 수습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사고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도 발표가 됐습니다. 사고 책임을 두고 좀 이전 정부의 화살을 돌리는 모습도 있었죠? 예, 앞서 오늘 오전 11시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물론 희생자들을 위한 이제 묵념을 먼저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궂은 날씨에도 구조와 수색에 힘쓰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이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곧 이어서 이번 사고를 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종전에 오바마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DEI 정책이라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소수계를 우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 교통관제센터의 인력에도 이런 DEI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그 자격 기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전 정부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을 했습니다. 예. 최근 끔찍한 비극을 겪은 우리로서도 비참한 심정인데 혹시 현지에서 항공기 이용에 대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까?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항공편이 거의 뭐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수치로 보자면 매일 4만 5천여 편의 항공기가 뜨고 이들 일일 290만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이번 사고를 받아들이는 크기가 여기 현지 시민들보다 몇 배 더 큰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무안공항 참사라든가 또 며칠 전에 김해공항에서 비행기가 부비타고 거기에서 뭐 비상 탈출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막 빠져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뉴스로 접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던 와중에 이번에 또 워싱턴 레이건 공항이 그 인근에 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네. 이번 사고를 보면서 그 불안감이 더 커지고 이거 과연 무서워서 비행기 타겠나라는 이제 두려움까지 확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텐데요. 현재 수색 상황,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전체 이제 탑승자 67명 가운데 현재까지는 소방 당국에서 발표하기로는 30여 구 수습된 걸로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뭐 구조에서 수습 단계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시신들을 수습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뭐 물속에서 안전띠를 맨 채 그대로 숨져 있는 그런 시신도 수습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충격들을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수습을 할 때는 기상 여건도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약 영상 4도 정도 되는데요. 간밤에 구조 작업, 수습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도 춥고 해서 그 구조대원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어제보다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네. 그래서 현재 오늘 중에 추락한 비행기 동체 인양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구조 상황을 보니까 유속도 굉장히 좀 빨라 보였거든요. 수색 범위를 좀 넓히는 등 이런 조치들도 있습니까? 유속은 간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네. 괜찮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신 수습과 함께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동체 인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그 추락한 비행기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는 뒤집혀져서 강에 떨어져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헬기도 약 3군데 이렇게 부서져 있는 상태인데 곧 인양에 착수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네. 예. 탑승자들에 대한 정보도 알려진 게 있습니까? 그 희생 비행기 탑승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약 한 3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 현직 피겨 스케이팅 선수 관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캔사스주 위치타에 있는 동계 피겨 스케이팅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중에 네.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스포츠 관련, 피겨 스케이팅 관련 많은 인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탑승자 일부는 한국계 미국인일 가능성도 남아있다라는 보도도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확인된 바가 있을까요? 아직 탑승자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전해진 바는 없고요. 네. 확인 결과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한인 희생자가 있는지도 이제 불확실한데 현재까지는 한인 희생자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추가로 전해진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에 대한 이제 철저한 진상 규명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리고 현재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이 이번에 그 관제사에 대한 문제를 많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헬기와 헬기와 그 여객기의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관제사의 어떤 자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사에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네, 관제탑의 좀 비행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고로 이 항공 안전망 부실 논란도 좀 불거지고 있다고요? 예, 이제 관제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항공 관제사에 대한 문제가 조금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종전에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이제 여객 수요가 감소되고 항공사에서 인력 축소하고 하면서 이제 관제사들까지 많이 그 자리를 떠났는데요. 상당수가 아직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고 또 상당수가 아직 자리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 관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제사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 보강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 있는 조인영 YTN 리포터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수습 과정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추가 소식 있으면 또 전해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김해공항에서는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합동 감식에 앞서 사고 기체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여객기에 올라가 점검합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조사팀도 여객기에 함께 올라 기체의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발화 지점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합동 감식에 앞서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확인 작업에 나선 겁니다. 현재 사고 여객기 내부에 화재에 따른 심한 냄새는 줄었지만 알루미늄 합금에 기체가 불에 타면서 뾰족한 구조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고 여객기에는 항공연료 16톤가량이 남아있어 본격적인 조사 전에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옥탄가가 높은 항공연료의 폭발 위험성이 있어 남아있는 연료를 빼낸 뒤 현장 감식을 벌일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관계자 등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10명이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용 배터리 발화나 정기적 요인 등 다각도로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조위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는 현장 감식과 별도로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와 승무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의 확인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화재 당시 직접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던 승객은 YTN에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항공사 측에 별다른 안내나 지시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초 별도 안내 방송이 없었다고 했던 항공사 측은 탈출 지시 방송은 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A씨는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기내 상황이 생생합니다. 스프레이처럼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연기가 그냥 확 쏟아지면서 불꽃이 확 보였어요. 캐리어 올리거나 하는 선반 있잖아요. 그쪽에서요.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는데
당시 어떠한 안내나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쪽으로는 또 이동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쫙 밀려가지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문 열어야 돼 해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거든요. 주위엔 성분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화재 당시 에어부산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승객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서 에어부산은 별도의 안내 방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기장이 비상탈출을 의미하는 이베큐에이트라는 말로 지시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승무원들이 이를 복창하는 등 비상탈출 조치를 절차대로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비상구 문을 개방하려면 반드시 승무원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에서 화재가 난 데다 대처 미흡 논란까지 벌어지자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느낌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좀 저가 항공을 타야 되나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좀 더 높은 등급의 항공사들이 기내 연식이라든가 그런 안전 관리 그런 게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토부는 항공사와 승객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유력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기내 반입 물품 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을 준비했는데 오늘부터는 일반 접견도 가능해집니다. 정치권 인사 등의 발길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면회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외칩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뒤부터 계속된 응원 집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는데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향해 새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연휴 이후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기일과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휴일이 끝난 오늘부터는 일반 접견도 가능해졌습니다. 접견은 하루 한 차례 소수 인원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도 구치소 접견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윤 대통령을 만나려는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정해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개된 법정에 직접 서겠다고 밝힌 만큼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되도록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방침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는 2월 법원 인사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인사 이동할 경우 새로운 재판장으로 교체되고 본격적인 재판에 나서기 전 적응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지 16일 만에 첫 공판준비 기일이 잡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지 25일 만에 첫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도 다음 달 중순에는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탄핵 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설 연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증거를 100건 이상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 증인 20여 명을 신청한 데 이어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증거들을 무더기로 제출했습니다. 100건 이상의 증거 대부분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자료가 모두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재판관 회의에서 필요성을 논의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에도 선거관리인이나 국정원 등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증인과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얼마나 채택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연일 부정선거론을 띄우자 국회 측은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이라는 반응입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이 퇴임하는 4월 이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몫의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론내는데 결과에 따라 재판관 구인 체제를 갖추고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란 혐의 재판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전히 여야가 강하게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국무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가 이번 주에는 설 연휴로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 이번 주말이면 시한이 끝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1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를 통과시킨 뒤 최 대행에게 법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실익이 없는 특검이라며 역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특검이 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 특검의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7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여야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해 각자의 지지층 결집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민생 행보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4개월 만에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당내 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고개를 들자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재명 대표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행보를 이 대표는 계엄까지 겹쳐 서민 경기가 어려운 만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문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경제 회생과 중장기 성장 전략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며 민생을 강조했는데 당내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윤 대통령을 고리로 보수층 여론 결집에 나서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간적인 도리로 면회를 다녀올 거라고 밝혔는데 추후 당내 다른 의원들의 방문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저는 그건 옳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생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는 4일과 7일 각각 경제와 사회 분야 민생 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 대신 실천 가능한 국민 맞춤형 민생 대책을 내놓겠다며 야당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챙기기 경쟁이 불붙고 있는데 특검법과 대정부 질문 등으로 대치 전국이 이어질 걸로 보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면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에 짓눌린 내수경제 지원을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새해 첫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B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한 뒤 11월과 12월까지 모두 100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린 뒤 동결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공약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관망태세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를 보면 시장은 연준이 3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2%로 봤습니다. If there was any rate cut, it's going to be very late in the year. At the moment, it seems that in the near term, in the next several months, it's quite unlikely. It's unlikely that the Fed will going to cut rate.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환율 등 여러 불확실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뚜렷하게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만큼 다음 달 이후 계속 금리를 낮추는 데 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금리 차가 벌어지면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을 부추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계속 내수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환율 불안 가능성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재정 쪽에서는 조기 집행률로 당분간 대응이 가능한데 한국은행이 재정정책과 엇박자가 나면서 금리를 동결한다면 한국 경제 불황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과 한은 모두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보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인하 요구는 커지는 상황,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 증시가 설 연휴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개장합니다. 뉴욕 증시를 덮친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와 함께 미국 금리 동결 여파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5% 넘게, 영업이익은 29%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과 연간 한국관광 통계를 공표합니다.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방한 관광객은 1,51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1.1%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로는 94% 수준까지 회복한 셈입니다.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항공사들에는 조종사들을 교육하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자료마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둔덕의 존재가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아 조종사들이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현직 항공사 기장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종사들이 이런 구조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흙더미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무안과 김해, 여수 등 전국 공항 7곳의 로컬라이저 시설물 9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항 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폐쇄된 무안공항을 제외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6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 정보를 항공고시보에 게시해 조종사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조종사들을 상대로 로컬라이저 시설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달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YTN이 공문에 포함된 전국 15개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물 현황을 단독 입수해 항공고시보 내용과 비교해봤더니 일부 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 항공사에 보낸 공문과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서는 콘크리트 둔덕 높이가 4m로 돼 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4.14m로 게시됐습니다. 김해공항은 공문에서는 로컬라이저 2대가 각각 0.8, 0.9m 높이 콘크리트 기반 위에 설치됐다고 안내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10cm 더 높은 0.91m로 적혀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뒤늦게 위험시설물의 존재를 알렸는데 그마저도 자료마다 정보가 제각각인 겁니다. 작은 오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도 시설물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도 되지 않는 건지 우려되는 상황.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당국의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해 말 40대 직장인이 대출 빙자 사기범에게 한 달 넘게 협박당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돈을 빌려줄 것처럼 접근한 뒤 오히려 돈을 보내면 불려주겠다고 유인을 했는데 날짜를 못 맞추면 피해를 입혔으니 돈을 더 보내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밤 40대 직장인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SNS에 남은 메시지가 수상했습니다. A씨와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사이 대화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직장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더니 먼저 돈을 보내면 자기 돈과 합쳐 불린 뒤 차익을 나눠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상품권 등을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돈만 계속 요구했는데 A씨가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B씨는 이로 인해 자기가 손해를 봤다며 돈을 더 보내라고 재촉했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내 돈이 있으니까 저기에. 그거 하나 믿고서 돈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고 내 돈을 찾을 생각에만. 하지만 B씨는 이전에 건넨 돈도 돌려주지 않은 건 물론 불법적인 수법에 가담한 거라며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A씨 어머니 등 가족에게도 욕설 메시지를 보내며 위협했습니다. 전화해서 인증 풀어라. 평생 빚만 갚다 죽어. 이렇게 계속 오니까 저도 그거 보는 순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결국 A씨는 자신의 적금은 물론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3억 원 넘게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견디다 못한 A씨가 숨진 뒤에도
돈 요구와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카톡으로 돈 갚아라, 죽인다, 살린다. 사망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됩니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해 대출빙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행을 의심해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상품권을 사고 팔지도 않으면서 A씨에게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A씨가 숨진 뒤에야 전담팀을 꾸려 계좌와 IP 추적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했다며 항의하는데 경찰은 용의자 추적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12일째 3차 석방을 통해 하마스가 억류했던 인질 8명이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군중이 인질을 위협하는 듯한 소동이 목격되면서 한때 이스라엘이 수감자 석방 절차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에 억류돼 있던 19살 군인 아감베르거가 탄 헬기가 이스라엘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2023년 10월 납치된 지 482일 만에 가족, 친구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3차 석방을 통해 귀환한 인질은 베르거를 포함한 이스라엘인 3명과 태국인 5명 등 8명입니다. 태국인들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농부로 일하다가 납치됐습니다. ค่ะดีใจมากกินไม่ได้ค่ะพ่อเอาข้าวมาให้กินก็กินไม่ได้ดีใจได้ดูรูปภาพลูกออกมาอะไรนี่ค่ะ 휴전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풀어주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수감자 석방 절차를 한때 유보했다가 뒤늦게 진행했습니다. 인질 석방 과정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베르거를 무대에 올려 군중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이 공개됐고 이스라엘 민간인 여성은 호위 도중 팔레스타인 군중이 몰려 위협하는 듯한 모습도 목격되는 등 소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하마스를 비난하며 인질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הבהרנו למתווכות שאנחנו לא מוכנים לקבל שום סיכון לחטופינו. ואני מוסיף על כך, מי שיעז לפגוע בחטופינו, דמו בראשו.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음 달 4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한 뒤 보름 만이며 백악관에서 해외 정상을 만나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주변 아랍 국가로 이주시키자는 주장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어 이 회담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기후변화로 열대 지역에 주로 사는 생물들이 국내에서도 서식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생물종 목록에 등재된 생물이 6만 1,230종으로 한 해 전보다 1,220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종 가운데는 인도네시아 바다에서 사는 노랑점 나비고기나 스리랑카에서 사는 뭉툭혹줄 모래풍뎅이처럼 열대성 생물 15종이 새로 등재됐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13세 이전에 일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청소년 근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해봤다고 답한 청소년 가운데 11.3%는 처음 일한 시기로 13세 미만을 꼽았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동안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가운데 34.5%가 임금 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한 중서부 곳곳에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충청 북부, 또 밤에는 경북 북부로도 눈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내린 눈이 아직 녹지 못한 곳도 많은데요. 아침부터 수도권에도 눈비가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빈
등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서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오전 한때 충남을 중심으로는 한때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연휴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공기는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2.3도, 광주 영하 1.1도, 창원은 영하 0.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기온도 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또다시 강수구름이 확대하겠고요. 주말인 내일 날씨는 더 풀리겠지만 이 지역에는 아침부터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